2026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다들 월요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티슈진이 갑자기 그 주가가 쭉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18%까지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18%까지 오르다가 후반에 조금 밀려서 9.92%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포함해가지고 보면 주가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7월 31일, 8월 3일 오늘까지 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목표하는 주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일단 1차 목표는 25,000원. 근데 그때 매도하진 않을 것 같고, 한 그 정도까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금액이 25,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12상환이 원금만 놓고 봤을 때 상환해야 되는 게 34,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전까지 10월 임상 발표 전까지 기대감에 거기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한 25,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일단 이틀 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디슈진이 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오늘자 나온 게 있을까요? 두 개가 있네요. 디슈진 관련 뉴스. 근데 보니까 제목이 티주신 관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 관련 뉴스인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금감원 공시잣대를 강화한다. 제약바이오 투자 위축 술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번에 나온 기사라기보다는 그전에도 요 말이 있었죠.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너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 공시에 따라서 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좀 개선하겠다 하는 방안이 발표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사인 것 같죠. 업계는 설왕설래한다. 일부 사례에 전체 업계가 피해 볼 수 있다. 임상 성공 확률 공시, 신약 개발 투자 위축 우려한다. 임상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시가 있을 건가 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업계 공시 제도를 콕 집어 손질하겠다 나서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시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 방안이 투자 위축을 불러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게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에 오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공시에 엄청 크게 흔들리는 주식이죠. 그래서 투자를 좀 줄어들게 한다, 움츠러들게 한다. 그래서 회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약바이오 공시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도록 공시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가 산정 과정을 예상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 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네 가지로 분류해 기재하도록 바꾼다. 요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이제 공시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사실 그 임상시험 성공 확률을 어떻게 누가 따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대표가 99.99%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시더라도 뭐 많은 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확률일 뿐이지 크게 막 정확하고 딱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여. 이거 당연한 건데 맞죠? 지금까지 잘 안 됐나 봅니다. 언론 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관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공시 하나가 너무나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그 공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 지난 4월 삼천당 제약은 영업 실적 등에 관한 전망과 관련한 공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올해 삼천당 제약은 대주주의 블록딜 논란과 함께 기술 실체 및 계약 구조 의혹 등이 잇따라 이슈가 발생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고, 도마 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지금 지난 3월 장중 최고가 123만 3천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14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삼천당 제약이. 그러니까 그만큼 공시가 중요하다.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시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에서 그 얘기입니다. 마감 직후 인기 검색 종목 12개. 여기에 티슈진이 들어갈까요? 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여기에도 뭐 SK나 LG전자, 한미반도체, 삼성 SDI, 네이버 이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펩트론 오늘 상한가 갔죠. 펩트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러티, 코오롱티주진 11위, 관심도가 11위 정도 검색 비율에 올라가 있네요. 근데 너무 1, 2위가 월등하네요. 검색 비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66%, SK하이닉스 19.64%.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요 종목들이 아니면 관심을 받기 힘들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들다. 시장 자체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우리가 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후로 나온 코오롱 티슈진 관련 뉴스는 요거 두 개고, 제가 또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들 보셨죠? 그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전승호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것들,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걸 보고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걸 한 거라서 저는 또 의미가 없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7월 임상 결과 발표 나왔는데, 실패로 나온 원인이 뭔지 앤디 웨이먼 최고의학 박사 책임자랑 외부기관 CRO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공시 나오기 전에 20% 떨어진 7월 16일이었나요? 20% 먼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내부 정보로 거래한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는 그동안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래서 그런 내부 정보로 먼저 파는 거 불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데이터락이 풀린 시점을 공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그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죠, 지금. 공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보려고 했던 거 요거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 그 15302 그 임상, 그러니까 7월 임상 결과에 대한 공시인데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잘 안 보이시죠? 최종적으로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호 대표는 99.99% 통과될 것 같다라고 했고, 위에주 애널리스트도 이거 거의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롱 관련 어, 임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뉴스 기사도 이 공시 발표 전에 보시면 대부분 이거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정말 상장 폐지까지 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들고 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또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오롱이 티슈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충주 공장 그 증설도 끝냈고, 그 충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 말고는 생산할 수 없는 공장이기 때문에 티슈진이 아니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이웅열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재를 지금까지 사재를 털어서 지원한 게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코오롱 모기업 그룹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해 온 게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우리 이제 티슈진 못한다 하고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일스톤으로 계약해가지고 꾸준히 만약에 이게 임상 통과돼서 꾸준히 받을 돈이 약 7천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목 TGC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KL 그레이드 등급 2 또는 3의 무릎 골관절염 대상으로 수행한 FDA 임상 3상이죠. 근데 이게 요번 임상 3상이 좀 그전과 달랐던 임상 2상과 달랐던 거는 KL 그레이드 2등급의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좀 상대적으로 덜 아픈 환자들이 이때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환자 구하기가 임상 환자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무릎이 심각하게 손상된 게 아니더라도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외부 활동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비만약도 개발되면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위약의 효과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 그런 추측들이 있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신청을 했고 4월 14일 날 승인돼서 임상 시험을 시작하게 됐고,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쭉 읽어 보시면 되고, 1차 지표는 1차 평가 변수는 바스, 그다음에 워맥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 둘 다 크게 위약 효과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1차 평가 변수 TGC는 12개월 시점 공동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모두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바스 통증 점수에서 지금 기저치 대비 평균 감소는 TGC군과 위약군에서 유사했는데 오히려 위약군이 통증 감소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게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위약을 맞은 환자들이 통증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골관절염, 무릎 골관절염 임상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L 그레이드 2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임상에 참여하게 되고 임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최고 수준의 약물인 TGC를 맞게 되는데 이걸 맞은 후에 통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약물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병원도 방문하고 또 조심하고 그다음에 비만약을 처방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라서 나가지 않고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나 진짜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주관적으로 그렇게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임상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군간 차이는 0.5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P 값이 지금 0.8322 근데 우리는 0.05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적어야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크죠 P 값이. 워맹 총점 역시 두 치료 군간 유사하였다. 군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맞죠? 위약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요것 때문에 실패했다. 1차 평가 변수 둘 다 잘 안 됐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 변수에서는 모두 이상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여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전반적인 발생률 TGC 같은 경우에는 83.9%, 위약은 78.1%, 중증 이상 사례. 이 전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뭐 파스를 붙여도 사실 우리 피부에서 발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이 난 사람들이 요 정도다. 중증 이상 사례 같은 경우에는 TGC가 조금 더 높고 위약이 요 정도 11%, 중대한 이상 사례 요렇다. 근데 대체로 지금 보면 되게 안전한 그 약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위약보다는 그 TGC의 확률이 높긴 높죠 지금. 하지만 요 공시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사하다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중증도 1급 또는 2등급으로 보고되었다. 요게 이제 그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 주장하는 의미가 있었던 임상이다. 우리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릎관절 치안술,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한 비율이 TGC를 맞고는 0.6%밖에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을 맞은 사람들의 5.3%는 인공관절 수술, 무릎관절 치안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거 제가 그때 봤을 때 인원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지만 인원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면서 봤던 결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임상시험 결과 그 공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그 임상 발표 전까지 또 잘 버텨야 되는데 목표 주가를 잡아놓고 잘 버텨야 되는데 이제 뉴스나 공시에선 더 나올 게 있을까 싶거든요. 그 전까지 좋은 뉴스도 사실 나올 게 있을까 싶고 좋지 않은 뉴스도 사실 더 이상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장 폐지, 코오롱, 모그룹이 디슈진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또 종목 토론방도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글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핫합니다, 티슈진 지금. 와, 주말보다 훨씬 더 많네요.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그 조회수가 좀 많고, 의미가, 와, 10쪽을 넘었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되게 검색률이 높은 종목이 또 우리 티슈진 11위를 기록했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10만원 가즈아. 조심해 마음이 먼저 앞서지 말고. 그러다 간다 간다 골로 간다. 너무 목표가 지금 단기적으로 잡을 목표는 아닌 것 같죠. 힘들 겁니다 아마.
바이오 인프라 80억짜리 작전 들어갈 듯. 바이오 회사가 적자도 아닌 흑자 회사인데 시총 80억이라서 관리 종목이 되어버림.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메디포스트도 오늘 오르지 않았나요? 보셨나요? 음, 메디포스트는 거의 오르지 않았네요.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오히려 떨어졌고. 저는 오늘 대부분의 바이오주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또. 그러면 티슈진이 어느 정도 진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인들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주 이상 매집 시 나 또한 추가 매집 들어간데이. 최소 5천 주 채우고 10월 임상 성공 시 2억 수익 난데이. 손실 봐요 50% 성공한 3배 이상. 그렇죠. 성공하면 3배 이상. 이거를 이제 7월 임상 발표 전에 이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오늘도 외인들이 많이 샀나요? 보자. 오늘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죠? 외인이 지금 3일 연속 쓸어 담다가 오늘은 조금 팔았네요. 전반적으로. 기관도 들어왔었고 이런 거 보면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긴 합니다. 맞죠? 다들 거래량도 지금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되게 시장에 관심은 받고 있다. 이때 좋은 뉴스 가 하나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최대 격차 시나리오 4년 이상 혹은 독점 격차 AI 모드라고 합니다. 조인트 스템과 비교했네요. 코오롱 티주진 TGC 미국 임상 3상 실패 원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위약 효과죠. 통계적 유의성을 미충족했다. 그러면 조인트 스템과 TGC의 생산 구조 및 환자 경제적 부담을 비교한다.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주사 비용은 코오롱 티슈진의 동종 세포치료제 TGC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생산 역설과 제조의 원가 구조 TGC 같은 경우에 타인의 세포를 대량 배양해서 기성품 형태로 보관 및 유통함으로 제조 원가 자체가 낮다. 이게 그 코오롱 그룹이 준비를 잘 하긴 한 거죠. 지금 이번 임상만 통과됐으면 충주 공장에서 엄청난 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세포 기원 착오 사태 극복, 그 다음에 미국 현지 18년 임상 비용 이런 것들 투자비 회수를 위해 높은 약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조인트 스템은 자가줄기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서 추출해.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 조직에서 아마 추출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제조를 하므로 자동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생산 원가가 높다. 다만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아 미국 현지 추가 임상 3상 비용을 면제받았다. 임상 비용을 수천억 원 절감한 만큼 약가 상정 시 마진 확보가 유리하다. 그게 크게 차이가 날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선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 조인트 스템이나 그 TGC나 비슷하다. 두 치료제의 미국 시장 진입 격차를 전망해 본다. FDA가 조인트 스템의 장기 추적 데이터 및 글로벌 리얼월드 데이터를 인정하여 신약 허가, 품목 허가를 승인할 경우 미국 시민이 체감하는 두 제품의 시장 진입 격차는 조인트 스템의 판정승으로 요약됩니다. 2년 격차가 날 거다.
최대 격차는 4년 이상 혹은 독점 격차다.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이 이게 실패해서 FDA가 데이터 보완해서 다시 추가 임상이라고 명령하면 그때부터 또 임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다. 4년 미국 시장을 장기 독점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둘 다 성공했을 때 조인트 스템과 TGC가 둘 다 사용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이게 TGC가 훨씬 활용도가 높고 편하죠. 그러니까 이미 생산된 거, 내 뭐 세포를, 자가 세포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받기에는 수월하다. 주사 한 방이면 된다. 하지만 이거 미국 시장을 먼저 독점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 무릎 골관절염 시장에서는. 그래서 TGC가 조금 더 빨리 최소한의 격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는 10월 이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 오는 10월 발표할 두 번째 미국 3상에서 압도적인 유효성을 입증하고 FDA가 1차 실패 데이터를 정상 참작해주는 경우다. 그러니까 FDA가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는 임상 두 개를 모두 통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는 실패하더라도 그 유효성만 입증하면 데이터를 토대로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거를 또 통과시켜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2년 격차가 날 거다. 티슈진의 과제. 약 자체의 효능 문제가 아닌 위약 설계의 미스인 만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임상 3상 실패했다고 해서 TGC에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TGC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효과를 보여왔던 약물이에요. 근데 이제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그 표기를 잘못하고 신장세포 표기 잘못하고 요번에는 위약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고 참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10월에 있을 남은 3상 연구의 데이터 분석과 환자군 정밀 분류가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월 임상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같은 최고 관리 책임자 아래서 설계된 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 수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둘의 임상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임상이기 때문에. 물론 독립된 병원, 독립된 환자, 독립된 의사라고는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 실패라고 보고 우리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실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그 다음을 준비해야죠. FDA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설명도 하고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글은 왜 좋은 글인 것 같은데 왜 이 역다봉이 5개나 있을까요? 5만 원까지는 한 번에 가자. 5만 원까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보니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10월에 부분 성공하면서 2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감. 냉수 좀 많이 드세요. 코닥 바이오오른이 같이 따라오르는 건데 뭔 임상 성공 희망회로 오지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 많이 받았지만 또 이제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봅니다. 저도 힘들다 보고 있고. 음. 음. 이것도 맞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임상 이상 성공 가치 기술 수출에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거 기술 수출 진짜 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 자체가 자본력이 이제 뒷받침 안 된다. 모기업도 그 지원이 힘들고 그럴 때 기술 수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전체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필요한 다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만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냉수 한 잔 추천이라고 하는데 냉수 많이 주시네요. 그 충주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그 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필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약물도 제조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본력을 좀 끌어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매수자들이 있네.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또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한가 3번까지 거래량이 없었다는 건 삼영상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요때까지는 언제든 갈 거야. 점 하한가 풀린 날 2,500만 주, 다음 날 1,500만 주 거래되면서 핫다 단타족 포함 이미 손바뀜이 일어났다. 저도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또 어떤 카톡방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만한 거래량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바뀐 거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입니다, 저도. 하한가 잠겼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거래량이 없다. 같은 논리로 상한가 가려면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팔 사람은 넘쳤다. 이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나 이 금액 오면 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특히 2만원에서 2만 5천원 사이. 그래서 이제 팔 사람은 많은데 그 가격에서 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도 분석 전문 업체에 맡겨 다시 해라. 뭔가 이상하다. 1차 분석도 같이 그 외부 CRO에 맡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데이터 잘못 입력한 거 아니냐? 저번에 약병 라벨도 바꿔치기 한 놈들이 전문 업체에 다시 맡겨봐. 왜 니들이 그걸 분석해? 이제 못 믿는 거죠. 마지막 기회. 기회 줄 때 네이처셀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인 듯. 급 하락에 따른 갭 메우기. 세력의 물량 넘기기일 듯. 가짜 약보다 효과가 안 좋으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위약이 지금 통증 감소 지수가 더 높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GC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반등 줄 때 손절하고 임상 결과 확실한 네이처셀로 갈아타는 게 그나마 손실 복구하는 거임. 14만원에서 14,000원까지 떨어진 주식. 불과 5월에 14만원, 10월 2차 발표 전에 급등 한번 나올 듯. 오늘 정도면 급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금방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분은 조회수가 1775 정도 되네요. 평단 5만인데 이거 회복 못하면 이혼당할 것 같습니다. 아는 언니가 무조건 15만원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인 소개로 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평단 5만원이면 정말 행복하신 거 아닌가요? 저 평단 12만원인데 270주 평단 9만원 저보고 위로 받으셔요. 아빠 나 이모 따라갈래. 엄마 난 아빠 따라갈게. 폭탄 받아라. 상패되기 전에 14,000원이라도 건지시길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4,000원. 아는 언니 절교하세요. 아는 오빠 추천드려요. 일체 유심조. 15만원까지야. 13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외국인들 올리는 척 개미 꼬셔서 물량 넘기는 중입니다. 지금 사면 골로 갑니다. 아래 갭이 있어서 하강합니다. 이런 또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단기로 들어온 JP모건 창구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 그 단기 상승만 노리고 들어오는 거라서 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티슈진 망하면 코오롱 그룹 전체가 망하는데 명예회장이 마지막 자식이라고 한 것이 죽는다면 코오롱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텐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시키려고 하니 2차 발표전 급등할 듯.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사업 부분도 좀 매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뉴스? 요 기사였는데 반도체 사업부 때는 코오롱 티슈진 구하기에 나섰다. 그리고 또 이제 임상 3상 악재 속에 계열사 자산 현금화 시동 걸고 있고 추가 자산 매각 가능성에 이웅열 명예회장 등 오너가도 부담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네요. 그룹 안팎에서는 수소나 2차 전지 등 미래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명분으로 수익성이 정체된 부동산 유휴 부지나 기타 사업부 매각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코오롱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티슈진 안 되면 코오롱이 휘청거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처럼. 2차 희망도 없는 뒤 매수한다는 거는 돈 버리는 거임. 내 돈이지. 내 돈 날리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네요. 외인 엄청 팔고 있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됨. 그래서 아까 그 오전에 18% 올랐다가 떨어진 게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주진 2019년에 품목허가 취소된 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했기 때문인데 옛날 기사를 옮긴 건가요? 이때는 근데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삼상이 아니라 여기 있네.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거죠. 한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 시황이나 주가 변동으로 보면 현구간 상승이 명확한데 게시판 분위기 보면 하락이네. 이 종목 게시판 분위기를 보시면 안 되는 게 종목 게시판에는 조롱과 어, 그 비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그 티슈진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평단 조사 함 하자. 아무도 답변 안 했네요. 저 4만 이상, 추천 누르라고? 4만 이상이 많네요. 이 회장과 코오롱 그룹을 믿는다. 티슈진의 험난한 여정을 성공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회장의 열정, 그리고 그룹들의 전사적인 지원, 남은 이상 성공을 기원하고 믿는다. 시간이 좀 늦을지라도 임상 설계의 부실을 찾아 정비하여 효과 있는 임상이 위약군의 예상박 수치에 의한 1차 결과를 극복하리라 믿고 신뢰한다. 5천억 원의 투자금과 80여 퍼센트의 주가 급락을 이 회장과 코오롱 그룹은 이 시감도 뼈아프게 힘을 합하자. 지능 안 티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웅열 명예회장도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하는 거거든요. 이끌어온 거거든요. 대단한 CEO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티슈진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제 출연도 굉장히 많이 했고 1,000억 원이나 했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웅열 명예회장님의 관상을 AI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지. 잠깐만 재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만약에 이사람 관상도 좋게 얘기하면 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승부욕과 끈기가 있는 편으로 보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노력형. 다만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참, 다 끈기가 있네요. 끈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나? 뭐 이거는 재미로 봤고요. 재미로 봤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이나 코오롱 그룹 저도 믿고 있고 저 진짜 코오롱이라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다니는 모자도 코오롱 거고 제가 부모님이나 또 주변 어르신들한테 옷을 사드릴 때도 코오롱에 가서 무조건 사드리는데 그만큼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참 희한하네. 시황이나 주가 변동으로 보면 현 구간 상승이 명확한데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음양대인. 음양대인은 정신병원 입원은 안 합니다. 누가 입원 권고를 했나 봐요. 52억 투자 실패. 내 몸은 내가 다스리고 억울하게 불러고 속은 것은 내가 극복을 해야지. 약이라도 제때 먹어라. 같은 얘기만 음양대인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은 초롱이에요가 출근을 안 했나 본데요. 트레이딩 하는 건 좋음.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2차 임상은 프로토콜이 1차랑 같음. 저랑 똑같은 그 주장입니다. 대충 발표 전엔 튀어야 한다는 것임. 이것만 알고 하시길 바람. 다들 안다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알고 있죠, 다들. 그리고 저는 7월 발표 전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본론만 말해볼게요. 하락하는 이유는 외국인 대량 차익 실현 물량 출회, 대장주 착시 효과, 부분별한 테마주 급등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주진 지금 종목 토론방에도 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사람 말처럼 FDA 승인 통과하면 진짜 엄청난 수익이 생길 수 있죠. 엄청나겠죠. 그때 상한가가 계속 줄줄 연상일 텐데 그거를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네 앞길이나 정리 자려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토론방 받고 오늘 뉴스 랭킹 뉴스 잠깐 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셨나요? 22억 다 날렸다 한 게 자기 2억 올렸는데 누가 0을 붙여서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재명 정부는 내가 언제 또 주식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는 말을 또 했다고 하던데 참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뉴스도 딱히 뭐 지금 볼 만한 게 없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제 내일 장이 또 오늘처럼 계속해서 좀 반등 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늘 하루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티슈진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좀 힘이 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주요 뉴스가 있으면 이게 그 동영상도 제작하고 또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